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테슬라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를 공식 선언했고요. 더 이상 안전요원도 없고 이 앱을 누르면 빈 차가 와서 이 사람을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자율주행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는 건데요. 이 시장의 반응은 뜨겁고 우버와 리프트 등의 이 승차 공유업체들의 주가도 출렁이고 있고 미디어는 택시 산업의 지각 변동이라고 말하며 이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변화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ARK 인베스트의 타샤 키니는 이 빙산의 아랫부분을 보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번 발표에서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승차 공유 시장을 장악할 것이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이어서 자율주행 물류로 확장될 것이라는 말을 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테슬라가 완성하고 있는 자율주행 네트워크는 우버와 경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기술은 자연스럽게 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이츠 또는 우버 이츠 같은 배달 시장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자, 그럼 테슬라는 어떻게 택시라는 거대한 시장 과 배달이라는 또 다른 시장을 동시에 거머쥐려고 하는지 궁금하고요.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우선 간단한 테슬라 뉴스부터 확인한다면 테슬라가 무감독 자율주행을 시작한다고 말한 후 테슬라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이 마치 단체로 패닉에 빠진 것만 같았는데요. 이 테슬라의 늘 비판적이었던 매체인 일렉트랙은 테슬라가 안전요원을 없앤 게 아니라 이 뒷차로 옮겼을 뿐이라며 이 비아냥대는 기사를 크게 올렸고요. 로보택시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검은색 감시 차량을 두고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또 댄 오다우드 같은 인물들은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이제는 뒷차로 감시원을 옮겼을 뿐이라며 조롱 섞인 트윗을 날리고 있고 안타깝게도 이분들은 현재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막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안전을 위해서는 초기 테스트 기간 동안 감시 차량을 붙일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책임감 있는 절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운전석이 완벽하게 비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테슬라의 핸들이 혼자 돌아가고 스스로 차가 가고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며 필사적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리 부정해도 진실은 바뀌지 않고 이들은 머지않아 이 테슬라의 무감독 자율주행에 분노하게 될 것이고 이후 타협한 후 우울해하다가 결국 테슬라의 승리를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테슬라의 무감독 로보택시는 점점 더 일반에게 퍼질 것이고 모두가 익숙해질 것인데요. 과연 이때 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같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다른 소식은 일론 머스크가 X에 글을 올리면서 월 $99짜리 FSD 구독료가 앞으로 성능이 좋아지게 된다면 가격도 올릴 수 있다라는 힌트를 남겼습니다. 자, 이 뜻이 무슨 말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한번 보게 된다면 이 디테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미국 시간으로 2026년 2월 14일 즉 발렌타인데이까지만 $8,000 한화로는 약 1,100만 원에 평생 이용권을 팔고 그 이후에는 월 구독만 남기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테슬라는 자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는 돈을 줘도 월 구독을 하는 방법 이외에 구매할 방법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한데 이어서 나오는 다른 이야기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본다면 캐논볼 런이라고 불리는 LA에서 뉴욕까지 무려 3,000마일 약 4,800km를 달리는 이 자동차 역사상 기념비적인 사건이 터졌다고 하는데요. 이 놀라운 코스를 테슬라의 모델 S가 한 번도 손을 안 대고 완벽하게 주행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미국은 한겨울이고 맑은 날씨도 아니며 눈보라가 치고 도로가 얼어붙고 최악의 기상 조건 속에서 FSD 버전 14.2.2.3이 스스로 차선을 바꾸고 고속도로도 타면서 시내 주행까지 100% 완성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건 이 차에 탔던 자율주행 전문가 알렉스 로이가 하는 말인데요. 이분은 일론 머스크가 옳았고 인간의 개입은 오히려 오류만 만들 뿐이라며 이 차는 완벽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이미 인간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고 인간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LA에서 뉴욕까지 이 눈길을 혼자 뚫고 갈 수 있는 차라면 왜 일론 머스크가 FSD의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지 알 수 있고요. 자신있게 로보택시의 무감독을 시작한 것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자, 많은 분들이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사람을 태우는 택시 회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자율주행의 기술의 난이도로 보게 된다면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것은 가장 높은 레벨의 미션은 맞습니다. 사람을 절대 다치게 해서는 안 되고 승차감도 부드러워야 하며 이 급정거와 급출발도 용납되지 않는데요. 테슬라는 이런 가장 어려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슈퍼컴퓨터와 AI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완벽하게 태울 수 있다면 물건을 태우는 것은 너무나도 쉬울 수 있는데요. 이 물건은 사람과 달리 승차감을 따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로봇택시를 상용화했다는 건 기술적으로 무인 배송 역시 준비를 마쳤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에게 택시와 배달은 서로 다른 사업이 아니라 바퀴 달린 모든 것을 이동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진 테슬라는 이 두 사업이 같은 영역 속에 들어있고요. 이 테슬라는 이를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테슬라가 위 로봇에서 공개했던 사이버캡의 형태를 보게 된다면 이날 앱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도 보여주는데, 이 앱에서 보여줄 수 있는 로봇택시의 앱을 보게 된다면 이 영상 중 나오는 이 스마트폰의 화면 속에서 이 당신의 커피가 도착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승객만 태울 수 있는 택시 앱이라면 차량이 도착한다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테슬라의 앱을 기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승객뿐 아니라 음식과 물건이 이동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기본값으로 설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힌트는 정말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캡의 디자인을 보게 된다면 그 트렁크의 구조는 매우 실용적이고 2인승의 컴팩트한 차체를 가지고 있지만 후면부는 해치백 스타일로 열리며 굉장히 넉넉한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이유는 바로 가동률의 극대화를 노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는 택시로서 사람을 태우는 데 집중하지만 이 승객이 줄어드는 시간대에는 넉넉한 공간에 택배 상자나 식료품을 실을 수 있고 배송 차량으로도 변신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테슬라의 전략은 매우 유연하고 택시로도 돈을 벌고 남는 시간에는 물류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하나의 자산으로 여러 가지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테슬라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점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테슬라가 진입하려는 이런 물류 시장이 현재 어떤 이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길래 테슬라가 들어오게 된다면 큰 변화를 예상하게 될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배달 시장을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배달 앱으로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자영업단체의 데이터를 종합해 본다면 주문 한 건당 평균 약 6,000원의 유통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고객은 배달비 3,000원을 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나머지 3,000원은 이 음식점의 사장님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시고 있다고 하고, 중개수수료 또는 배달대행료, 결제 수수료와 부가세까지 이 고객이 내는 배달비 이외에도 나가는 금액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우버이츠는 심지어 더하고요. 식당 매출에서 최대 30%를 가져가고, 한국의 배달의 민족 역시 최근 수수료 개편으로 이 사장님이 부담하는 실질 수수료가 점점 30%에 육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정말 정상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고요. 열심히 닭을 튀기고 있는 사장님은 정말 남는 게 없고 비싼 배달비를 내는 소비자도 불만인 것은 맞습니다. 자, 막대한 수수료의 대부분이 라이더의 인건비와 이 회사의 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이고 시장은 고비용 저효율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돈보다 더 무서운 곳에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을 겪고 있고 이것은 물류 시장의 치명적인 인구 절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된다면 배달을 해줄 수 있는 젊은 노동력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고, 이 라이더가 부족하게 되면 인건비는 점점 더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예정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배달 시스템은 인구의 구조 변화와 함께 붕괴할 수밖에 없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무인 솔루션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을 써서 물건을 배달하려면 최소 5,000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 최저시급과 유류비가 존재하는 한 절대 깨지지 않는 물리적 하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공개한 자료와 ARK의 분석에 따르게 된다면 이 사이버캡이 1마일당 주행 원가는 약 0.25달러가 들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300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자, 여기에 옵티머스 로봇이 움직이는 전기료를 계산하면 한 번 배달에 50원, 25원까지도 예상하기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사람이 배달을 하게 된다면 5,000원, 로봇이 배달을 하게 된다면 500원 정도의 10배의 격차를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테슬라는 마음만 먹게 되면 배달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압도적인 가격 결정권을 가진 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테슬라가 진짜 그리고 있는 무서운 그림은 물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히 인간을 배제하는 완전 자율주행의 체인이고요.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항구에 도착한 컨테이너를 테슬라의 세미트럭이 싣게 되고, 이 테슬라의 세미트럭은 FSD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없으며 밤새 고속도로를 달려서 물류의 허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허브에서 분류된 물건은 사이버캡의 트렁크로 옮겨질 수 있고요. 복잡한 도심 도로를 뚫고 물건을 주문한 고객들이 있는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스트 마일이라고 불리는 가장 어려운 난관이 있는데요. 이 차는 계단을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옵티머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로봇은 두 다리로 계단을 오를 수 있고 이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고객의 집 앞에 가서 이 택배 상자를 내려놓으며 초인종을 누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항만에서 현관까지 24시간 흐르는 이런 거대한 물류 네트워크를 테슬라는 모든 과정을 수직 계열화로 만들 수 있게 되고, 이 테슬라가 이 비감독 자율주행을 실시하고 옵티머스가 2027년부터 판매된다는 뜻은 이 멈추지 않는 물류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현재 글로벌 음식 배달 및 라스트 마일의 물류 시장의 규모는 5천억 달러, 한화로는 약 660조 정도를 예상하는데요. 이 테슬라가 깔아놓고 있는 무인 물류 네트워크가 이 전 세계 시장의 10%를 가져오게 된다면 이 보수적으로 봐도 66조 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기존의 플랫폼 기업들이 10에서 30% 정도 되는 수수료를 떼어가면서 그 중에 90%를 인건비로 지출하지만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고 이 매출의 대부분을 영업이익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매출 66조 원에서 영업이익률을 50%로 적용해도 연간 영업이익이 약 33조 원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1년 동안 전기차를 팔아서 판 돈보다 이 배달 사업 하나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과거 산업혁명 때 누군가는 기계를 부수면서 저항해야 된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그 기계를 사서 공장을 세웠고, 그 결과 이 기계를 소유했던 자본가에게는 막대한 부가 생겼으며 이를 부의 대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노동의 자동화 앞에 서 있고요. 5,000원짜리 사람이 배달하는 것과 500원짜리 로봇의 배달의 싸움 중 누가 이길 것이라고 궁금해할 수 있지만 이미 그 승패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테슬라가 무인 로봇 택시를 선언하고 있는 현 상황은 앞으로 전 세계 물류 비용이 이 사람에서 로봇으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변화가 두렵다라고 생각해 거부하는 쪽에 설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변화와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